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산 인더스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산 인더스트리는 한 5개월 전인가요? 상장하기 전에 제가 증권 신고서 공모주 청약을 줄겨 하니까요. 그때 들여다봤고 그때 당시에는 공모가액이 비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할인율도 그렇게 큰 폭이 아니고 지금 희망밴드로 산출했던 근거 자체, 적정 PER 밸류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 잠깐 보면, 네, 지금 8월 달에 상장을 해서 조금 올라가다 쭉 떨어졌죠. 이게 사실 올해 중반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는, 글쎄요, 시장의 이제 매크로적인 하락보다는 사실 기업의 이제 적정 가치가 사실 좀 너무 고밸류를 적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저는 생각이고요. 그때 당시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TTM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주고 평균 PER 한 14배 정도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 수산 인더스트리 증권신고서 관련된 정리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텐데요. 그거 보시면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이해와 경쟁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또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지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지금 증권신고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수주잔고가 지금 보시면 네, 2,300억 원이었거든요. 22년 1분기 기준 2,300억 원 규모고, 21년 보더라도 2,000억 원을 다 상회했었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3분기, 지금 22년 3분기 지금 수주잔고로 놓고 보면, 지금 한 22%에서 28%, 28% 정도죠? 좀 감소된 부분이 좀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1780억 원 정도로 감소됐죠. 수주잔고가 일단 감소가 됐다라는 것이고, 수주 산업의 특성을 보이는 매출 인식을 무조건 수주 잔고로 인식하는 기업의 특성상 수주 잔고가 일단 20% 넘게 줄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미래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함께 좀 보면 좋은 게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분기 보고서거든요. 지금 84,534에서 2분기는 지금 더 2배 가까이 늘었죠. 네, 3분기 보고서도 는 유지의 이제 수주 잔고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금 더 증가된 모습도 확인되고요. 결국에는 수주 잔고가 지금 수산 인더스트리만 줄었다는 뜻이고, 물론 한전 KPS는 규모도 크고 어찌 보면 피어 그룹하고 직접 경쟁 구도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네, 일진 파워랑 비교를 해보면 일진 파워의 이제 1분기 수주 잔고 보면 407억 원이죠. 여긴데 지금 3분기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54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주 잔고가 증거는 수산 인더스트리만 줄었다. 20%, 25% 이상 줄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수산 인더스트리랑 직접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이고 발전 설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한국 발전 정비 협회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기준에 이제 충족하는 업체들이고요. 이 업체들 중에 총 3개만 지금 수산까지 이제 4개죠. 4개만 상장을 했고 이제 3개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요. 규모나 덩치를 보면 한전 KPS가 가장 크고 다음은 이제 수산, 금화, 일진 식으로 이제 이어지고요. 2개는 조금 덩치가 작은 것으로 보여지죠. 결국에는 이 업체들이 직접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인데, 당시 기업의 이제 산업을 전망하는 업종의 이제 업계들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은 이 민간 정비 관련된 정비 발전의 이제 수주가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에는 한전향 매출이 아닌 민간 정비 업체의 발전 정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산 인더스트리의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전이 있었죠. 원자력 관련된 기업의 이제 사업 영역이 이제 또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원자력 관련된 사업에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이 잡히는 건 한전 KPS만 있죠. 뭐 사실 일진파워나 금화 PSC는 뭐 관련된 매출이 뭐 경상 정비 사업 정도만 이제 일치하고, 특히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원자력 부분에서의 매출이 뭐 제법 절반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직접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과 어느 정도 밸류 비교를 할 때, 조금 글쎄요, 뭐 요 부분을 조금 뭐라 그럴까? 순간 인더스트리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려는 이 원전 소형 원자로죠, SMR 관련된 사업의 영역이 아직은 신사업 영역이라는 것이죠. 뭐 지금 당장 시장이 개화된 그런 영역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제 앞으로 정책적인 뭐 모멘텀을 좀 받아서 뭐 신규 사업의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그렇게 빠르게 숫자로 잡히거나 뭐 기대감을 얻기에는 조금 어렵죠. 숫자로 기대감을 얻기에는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정책 테마로 좀 엮여야 되는데, 또 원자력 관련해서는 리드 타임이 상당히 길다는 그런 좀 우려가 있죠. 시장에 우려가 있습니다. 좋긴 한데 이게 건설해서 뭔가 지금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너무 오랜 리드 타임을 요구하니까 지금 당장 뭐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고, 뭐 당장 현금이 지금 부족한 지금 시장 환경에서 글쎄 이렇게 너무 먼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미래에 이제 뭔가 기술력을 발전하기 위한 소형 원자료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밸류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여기 정리를 해놨네요. SMR 사업이 뭐 사실 어떻게 뚜렷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모멘텀을 받을 것인가 정립된 부분은 없죠. 그리고 아직 개화되지 않은,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글쎄 아직 기대감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뭐 수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면 또 보호 예수가 또 풀리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좋죠. 뭐 우리 사주가 지금 36만 주 정도, 뭐 1년짜리가 이렇게 좀 남아 있고요. 작년 이제 8월 달 기준이니까 23년 그래도 8월 달까지는 6개월 정도는 묶여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 물량도 좀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를 잡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한 6개월 활약 기간이 한 13만 주 정도 되고, 3개월도 한 17만 되고요. 뭐 보시게 되면 지금 8월 달이니까 뭐 한 12개월까지는 한 20만 주 정도, 5% 비율의 이제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더 한 3개월 후까지, 6개월이죠. 이제 13만 주, 그리고 1년까지도 우리 사주 물량이 뭐 36만 주 정도 이렇게 또 시장에 오버행 이슈가 좀 남아 있죠. 근데 당시 청약할 때 확정가액이 35,000원 하단 밴드로 결정이 됐었으니까요. 35,000원이죠. 네, 보시면 상장 당일 뭐 많이 떨어졌었네요. 35,000원이니까 확정가액 이상 시세가 올라갔던 적이 있고, 여기 조금 일부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글쎄요, 우리 사주 물량이 어떻게 뭐 출회가 될지, 뭐 기관들의 물량이 어떻게 뭐 출회가 될지 이제 좀 의문스럽죠. 이 정도 추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처분하기는 너무 갭이 좀 벌어진 것 같고, 글쎄요. 네, 기업의 이제 뭐 자산을 좀 보면 총 자산은 5,830억 원 규모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비중이 잡힌 게 지금 기타 금융자산이죠. 상장을 하면서 공모자금이 이제 뭐 예금으로 저금돼 있는, 이제 예치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모자금 자체가 지금 특별히 이제 사용되진 않은 거고요. 참고로 공모자금은 뭐 지분 투자를 할 것이고 해외 시장 진출에 뭐 운영자금으로 쓸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해놨고요. 네, 그래서 기타 금융자산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보면, 네, 기업의 이제 자산의 구성이 뭐 기타 채권은 아마 계약 자산일 겁니다. 이게 이제 수주 관련돼서 매출로 인식하는 기업, 수주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타 채권은 계약 자산이라든지 뭐 계약 부채 관련된 거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고, 특별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 대상으로
매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또 아니라고 보고요. 네 개죠. 이제 뭐 현금, 뭐 매출채권, 받아야 될 돈, 그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인데 글쎄요. 무형자산이 기업의 이제 사업 구조를 놓고 봤을 땐 생각보다 높은 비중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것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수산 ENS를 이제 종속기업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발생했던 영업권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수산 ENS를 통해서 MMIS라고 이런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이 프리미엄 값이 이제 영업권으로 인식이 된 거고, 아마 이 기업이 이제 포스코 관련 계열사를 인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MMIS를 이제 제조를 하면서 이 부품이 원자로를 넘어서 지금 SMR, 소형 원자로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던 기업이고요. 네, 보시면 영업권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죠. 수완 ENS 출자로 발생한 부분인데 핵심은 아직까지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약 563억 원 정도의 무형자산을 계상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무형자산이 대부분 지금 500억 규모니까요. 500억 후반대 규모니까 지금의 무형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수산 ENS 출자에 잡힌 영업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금액 자체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MMIS에 대한 뭐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부정적인 부분으로 뭐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부분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현금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실적적인 부분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업의 이제 최근 실적입니다. 실적 매출액은 뭐 미비하게 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줄었죠. 397억 400억 원에서 뭐 373억 원으로 좀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400억에서 341억 원으로 좀 마찬가지로 좀 둔화된 모습이었죠. 글쎄 이게 지금 상장 당시 한 500억 원 규모로 추정을 했던 이제 실적이 글쎄 결국적으로는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적용 밸류가 그때 12배, 14배였으니까 실적이 400억 원대로 뭐 결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벌어들이긴 했지만 뭐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인 것은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 연도 대비 흑자 140억 원에서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법인세를 많이 냈어요. 지금 161억 원 가까이, 지금 결국엔 영업으로 벌어들인 게 166억 원인데 그만큼 법인세를 161억 원을 냈다라는 것은 21년도 사업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로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금 내느냐고 지금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적자로 전환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게 사실 정확한 실효세율로 계산된 부분은 아니니까 추후에 계산하면서 조금 더 잡힌 부분은 또 조금 다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글쎄 지금 그렇게 크게 뭐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난 연도 실적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서 지금 적자로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투자 활동을 더 늘렸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렸나 보면 지금 94억 원 정도 투자를 했노. 종속관계기업 투자 이제 94억 원 정도 좀 늘렸고, 유형자산도 한 뭐 17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공모자금을 예치자금으로 예금 형태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부분이 투자로 인식이 된 건데, 사실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현금 들고 있는 거니까요. 예치자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94억 원 정도의 관계기업 투자 부분이 있는데, 예, 관계기업인 투자가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네, 다음은 부채입니다. 총 부채가 1240억 원 규모고, 전체 자본과 놓고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30% 미만이라 크게 우려될 부분의 부채 현황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 차입금 위주로 되어 있죠. 또한 따라서 1년 내 상환해야 될 유동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크게 이제 우려될 부분은 아니고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뭐 장기 차입금 구성만 좀 살펴보면, 네, 기업의 이제 차입금은 뭐 별도로 뭐 예적금 현황, 대출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삼각형 원가 금융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그냥 금융권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손익으로 인한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 뭐랄까요?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의 이제 자본도 보시면 자본 이익금은 최근에 이제 상장하면서 들어왔던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꾸준히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했던 모습으로 보여지죠. 안정적으로 수익이 상출됐던 건실한 기업의 자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수산 인더스트리가 이제 공모가액이 35,000원일 때 제가 좀 비싸다고 그렇게 공모 청약을 준비할 때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또 과매도된 국면이라고 또 좀 보여지고요. 시총이 지금 300억 원 규모인데 기업의 이제 자본만 4,600억 원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자본이 4,600억 원 규모. 당연히 PBR이 1 이하 0.65배죠. 사실 주식을 진입하기에 있어서 좋은 시점은 PBR보다는 PBR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정도면 사실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과매도된 부분이 있다. 물론 아까 초반에도 살펴봤듯이 기업의 이제 수주잔고가 25% 정도 이렇게 좀 감소된 부분도 확인이 됐고, 특별히 더 우려되는 부분은 주요 경쟁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경쟁사들은 두드러진 그런 수조 잔고의 둔화가 보이진 않았지만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만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조금 부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 불가피하게 상장을 했으니까 아까 확인했듯이 6개월 이제 앞으로 1년 이제 보호 예수가 좀 풀리는 물량들도 좀 일부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글쎄 기업의 이제 가치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증권신고서를 살펴볼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기업이 이제 매출에서 화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를 상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화력 발전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수급 계획의 변화가 예상이 되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축소 지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높은 밸류를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요. 대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화력도 사실은 당장의 이제 기업의 수급, 실적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경쟁 도입 2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이제 공공기업의 수익계약 비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단계별 정책 관련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아시겠지만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서 지금 잠정 보류 상태죠. 이게 언젠가는 이런 로드맵을 갖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죠.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이라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정치적으로 엮인 부분도 많을 테고 지금 극명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화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큰 기대감과 높은 밸류를 주기는 좀 부담스럽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기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 두세 개 정도 확인됐던 기업의 리스크를 체크를 해봤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국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기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된 현금이라든지 비영업 자산 등의 가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3천억 원의 시총은 기업의 이제 자산 대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결국에는 원자로 SMR 관련된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기대감을 받고 움직인다면 충분히 글쎄요 수익원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국면이고,
글쎄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다고, 싸다고, 비싸다고 봤던 가격대지만 지금은 또 너무 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가격대 같습니다. 당시 이제 주요 유사 기업들의 밸류가 이제 7배, 8배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지금 4배를 받고 있는 수산 인더스트리는, 지금 절반 정도로 지금 더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수산 인더스트리, 살펴보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